배우고는 싶은데 배울 데가 없었어요. 또 보면서 관계가 있고 있는데 그런 행사가 있어서 참가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었거든요. AA61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을 넘기면 더 이상 힘들 것 같아서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한 교육은 절대 아닙니다. 두세 가지만 알고 가시더라도 앞으로 인급한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여기서 배워가시는 한 두 포인트로 인해서 좀 더 자유롭게 편하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행사를 마련했고요. 더 크게 봐서는 홍보 행사입니다. 저희 어드벤처 60일. 오픈 채팅방 저기 인도단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한 130명 정도 있을 건데 더 정도 다시로 살짝. 그래요? 땅을 이렇게 타고 나가요. 이탓의 충청지구장 라닥이라고 많이는 들어보셨을 거고 인도타시면 유튜브 보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윤석이라고 네모 두 명이서 도움 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참여하고 이런 시승차 이런 부분들은 KTM 코리아 한남에서 영업팀장 안태영 팀장 기흥모터스에서 페라메리카 오늘 타보시라고 보내주셨고 기흥모터스의 정비마스터 강태호 마스터 그래서 오늘 강사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 오프로 제일 잘 팝니다.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는 몽골랠리도 고등학교 때 갔다 왔고요. 완주했고요. 체스트로피 2020 1등 모토바이크란 이제 매거진 기자하고 있는 유현수의 에디터 유현수 선수입니다. 교육을 맡은 윤현수라고 하고요. 제가 포지션을 설명해 드릴 바이크는 KTM의 790 어드벤처 R이라는 모델이고요. 일단 어드벤처 바이크를 탄다고 하면 이제 오프로드를 들어갔을 때 자세가 조금 바뀌어줘야 됩니다. 온로드에서 타실 때 딱 편하게 자세를 한번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자세로 타세요. 이런 자세로 린을 하거나 린 미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타게 되는데 오프로드로 들어왔을 때 가장 처음으로 그냥 먼저 생각할 거 엉덩이를 최대한 앞으로 당겨 앉으세요. 엉덩이 포지션 먼저 앞으로 당겨 앉아줘서 무게중심을 조금 더 앞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이게 오프로드에서는 온로드와 다르게 프론트 그립을 브레이크로 만들어주기가 어려워요. 앞에 그립이 어느 순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엉덩이를 일단 앞으로 당겨주는 게 가장 먼저고요. 그리고 리어가 미끄러졌을 때 대처하기에도 좀 더 수월합니다. 앞에 무게중심을 쏟아줘야. 그래서 최대한 엉덩이는 앞으로 당겨 앉으시고 우리가 보통 스텝이 있는데 이제 어드벤처 모델들도 처음 출고 당시에는 고무 패드나 다른 쇠로 되거나 그냥 이제 온로드에 맞춰서 장착이 돼서 나오는데 오프로드를 타실 때는 그걸 다 제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기가 있는 노면을 밟았다가 바로 올려놓으면 다 미끄러져요. 고무 패드가 올라가 있으면. 그래서 이런 돌기가 있는 오프로드용 팩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발 포지션은 우리가 발바닥 아래를 봤을 때 앞꿈치라고 하죠. 우리가 까치발로 쓰는 그 자세 그 위치로 패그를 밟아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위치가 될 것 같아요. 보통 정경이라고 표현하는데 앞꿈치로 밟아서 최대한 발목이 자유롭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밟아주는 게 가장 포인트고 뒤꿈치는 그대로 붙여주세요. 이때 뒤꿈치를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발이 퍼져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앞꿈치를 차대 안쪽에다가 밟아준다는 생각으로 밟아주시면 그대로 발목을 내려놓으면 뒤꿈치가 붙어요. 근데 뒤꿈치를 붙이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터지거든요. 이렇게 차라리 앞꿈치를 패드 안쪽으로 밟아준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뒤꿈치는 그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올라와서 무릎으로는 그냥 바이크를 잡아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내가 막 움켜쥔다 라는 느낌으로 잡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편하게 바이크에 그냥 붙여놓고만 타다가 미끄러운 노면이 나오거나 순간적으로 바이크를 안정화시켜야 될 때 순간적으로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진짜 이러고 타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불필요한 체력 소모로 이어지니까 최대한 편하게 있다가 순간적으로만 잡아주는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엉덩이 앞으로 당겨 안고요. 상체 포지션은 그대로 일자로 올라옵니다. 등을 말거나
하기도 하는데 사실 뒤로만 안 가면 돼요.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자세, 이 자세만 안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자세가 되는 경우에는 노면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 허리에 무리가 되게 많이 가요. 그리고 몸이 튀게 되고. 그래서 그냥 상체만 일자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약간 힘들다 아니면 좀 더 구부리는 게 편하다라고 하면 살짝 상체 살짝 숙여주셔도 무관합니다. 그대로 올라가서 핸들 올려놓을 건데요. 아까 공도에서는 제가 팔꿈치를 내려놨었어요. 사실 공도에서는 팔꿈치를 들고 타면 뭐 공기 저항도 많이 받게 되고 체력 소모가 또 생기는데, 오프로드에서는 똑같이 손을 올리되 팔꿈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전면에서 올라오는 그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받아주기 위함이고요. 첫째는 그게 위함이고, 핸들 조향이 두 번째입니다. 핸들 조향을 할 때 팔꿈치를 내려놓으면 핸들을 돌렸을 때 몸에 닿아요. 왜냐? 우리가 앞에 왔습니다. 네, 그거를 세수하려고 팔꿈치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푸시업을 한다고 생각해 볼 때 팔꿈치를 안으로 넣고 하는 거랑 바깥으로 벌려놓고 하는 거랑 또 바이크를 홀딩할 수 있는 능력치가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팔꿈치를 벌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바이크는 제 바이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의 세팅 차이가 있는데, 손을 올려 놓을 때는 여기 손 꿈치, 이 꿈치로 그립을 올려놓는다고 생각하고 올려놓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로 그립에다가 올려놓고 지지를 해야 바이크를 제대로 홀딩을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충격을 받거나 뭔가 눌러줄 때, 제동을 할 때 내가 버텨야 되는데 손등이 앞으로 가 있거나 뭐 너무 뒤로 가 있으면 손목에 무리를 줄 수 있고 엄지손가락에 부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손등이 하늘을 보게끔 하고 손꿈치로 받친다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그립을 쥐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가면 되고, 레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해주시는 게 가장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이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 뻗었을 때 자연스럽게 떨어지게끔, 네, 이것보다 조금 더 높게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차량은 특수하게도 이거 타시는 분이 스탠딩 자세를 하려고 많이 내려놓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타다가 뭔가 필요에 의해서, 정말 정확한 의도에 의해서 레버를 뭐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면 그때 가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립이랑 거의 수평하게 와서 조금 떨어지게끔 위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손 올라와서 팔꿈치 들고 있고, 고개가 이제 어떻게 되냐? 근데 상체 그대로 일자로 세운 상태에서 앞을 전방을 쳐다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쳐다보실 때 항상 멀리 보려고 하지 마세요. 네. 꼭 진짜 멀리 보실 필요 없어요. 늘 뭐 어디 가서 얘기 나오잖아요. 어필해서 멀리 보고 땡겨!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네, 절대 하지 마시고, 고개는 그냥 정면으로 쳐다보는데 내가 멀리 보라고 항상 멀리 보는 게 아니라 시선을 떨어지지만 않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고개가 자꾸 이렇게 꺾이지만 않게, 내가 좀 더 편하게 이 앞에 보셔야 돼요. 제가 이 엔드로 바이크 정도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소에 이 정도를 보고 타다가 속도가 빨라지면 멀리 보는 거죠. 내가 거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졌으니까. 네, 이해되시나요? 속도가 빨라질수록 멀리 보시면 되는 건데, 초반에 너무 이 꽂히는 거 자꾸 시선이 아래로 꽂히면 빨라질 수가 없어요. 빨라지면 그 다음 처리가 안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고개를 그냥 들고 멀리 보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냥 일자로만 바라봐 주시면 되고, 시선을 한 것에다가만 집중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엔드로 바이크 있는 위치 저 정도를 보다가 뭐 저 멀리 또 멀티트레드랑 다른 바이크들 위치 정도까지 봤다가 시선을 계속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하나에 자꾸 불판되면 거기에 뭔가 꽂혀서 글로 갑니다. 저희 어쩌면 대부분 다 경험이 있으실 텐데, 임도에 가다 보면 요만한 돌이 있고, 야 저거 밟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 글로 가거든요. 네, 그거를 예방하려고 시선을 계속 조금씩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저희는 주변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바이크를 앞에 전방에 바이크를 보고 있어도 여기 앉아 계신 거를 제가 볼 수가 있거든요. 주변시로. 그래서 그 주변시도 같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면서도 주변에 뭐가 있고 뭔가 위험한 요소가 있으면 한번 봤다가 다시 옮기고, 주변시로 어차피 체크가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옮겨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앉아서 타는 자세는 딱 이 정도 자세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타게 되는데 스탠딩을 하게 되면 여기서 조금 갈리긴 하거든요. 이제 뭐 일자로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상체를 숙이는 경우도 있고 엉덩이를 뒤로 빼서 이 자세가 맞다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 세 가지 자세 모두 스탠딩 자세에서 나올 수 있는 자세예요. 다 틀린 자세는 아닌데 저는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앉은 자세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지금 밟혔는데 앞꿈치로 밟은 상태에서 일어나서 무릎까지는 일자로 올라오시는 게 중요해요. 일자로 올라오고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면서 핸들을 잡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앞으로 가게 되고 뒤로 오게 되고 이 상태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릎까지는 거의 일자로 올라오고요. 무릎이 움직이는 순간은 뭐 스탠딩에서 직진 상태에서는 뭐 이 정도까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스텝 똑같이 위치는 앞꿈치로 밟아주시고요. 무릎 그대로 올라와서 엉덩이가 뒤쪽으로 갔다가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핸들을 잡게 됩니다. 네, 사실 이 자세에서 타보면 한 가지가 문제가 돼요. 허리가 아픕니다. 무게가 계속 앞쪽으로 쏠려 있어요. 네. 그래서 타다가 노면에서 내가 조금 더 편한 노면이다. 충격이 그렇게 뭐가 없다. 상체를 좀 더 들어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일어나서 가다가 노면이 안 좋아진다 라고 하면 무게중심을 점점 낮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게 밸런스를 봤을 때 머리 쪽이 무거운 망치랑 아래쪽에 깔려있는 뭐 짝대기랑 넘어지는 걸 어떻게 누가 더 불안하냐 라고 하면 당연히 위쪽이 무거운 게 불안하겠죠. 저희가 높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무게중심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편하게 탈 때는 상관이 없지만 노면이 점점 안 좋을수록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머리 위치가 그대로 내려오면서 엉덩이가 빠진 만큼 상체는 또 앞으로 숙여주고 저희가 스쿼트 하듯이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자세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가속하게 된다 라고 하면 무릎을 펴면서 앞으로 가속, 감속하게 될 때는 뒤로 가면서 감속. 네. 그리고 기본 자세 이 정도로 타다가 노면이 괜찮다 일어나지고. 네.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기는 게 아까 제가 손꿈치로 그립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탠딩을 해보면 손목이 꺾여요.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가다 보면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스로틀을 조작하기가. 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또 팁이 생기는 게 좀 알고 계실 텐데 문고리 그립이라고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문을 열고 들어갈 때 문을 잡을 때처럼 그립을 하는 겁니다. 옆으로 잡는 거예요. 얘를 일자로 딱 맞춰서 잡는 게 아니라 살짝 옆으로 잡는 거죠. 문고리를 옆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연다는 생각으로 옆으로 살짝 틀어서 잡아주시면 아까는 붙여서 돌렸을 때 손목이 뒤로 가면서 꺾이게 되는데 문고리처럼 잡게 되면 이 상태에서 옆으로 돌려서 팔꿈치도 그대로 있을 수 있고 손목에도 우리가 덜 갑니다. 더 많이 열어줄 수 있고 스로틀을. 네. 이것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자유롭게 이게 되면 기본 자세는 끝납니다. 앉아서 타는 자세, 서서 타는 자세. 네. 버치는 보면 예. 발 중심이랑 엉덩이가 일자로 하라고 하잖아요. 예. 차이점이 뭐예요? 발 중심이랑 엉덩이랑 일자요. 선생님 할때 요 라인이랑 그 네. 엉덩이 요 중심부가 일자로 되게 하죠. 지금은 무릎 일자로 되게 하죠. 네. 그 차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일자요? 그때는 네. 스탠딩했을 때. 근데 앞으로 좀 더 가는 거지. 무릎이 앞으로 좀 더 가고. 그러니까 요 라인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필스도치 영상을 제가 이거는 본 적이 없어서 다리가 길어서 그런가? 사실 네,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스텝을 앞으로 하고 무릎이 앞쪽으로 오는 자세 있잖아요.
한번 맨땅에서 해보시면 알아요. 개 힘들어요. 제가 지금 이걸로 하고 있으면 그냥 허벅지 다리로 계속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로도를 또 최소화하는 게 가장 목표에도 한 가지로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일자로 올라오는 거고 엉덩이는 그 뒤에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여기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야 허벅지에도 피로도를 덜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의하실 게 방금 나온 게 이게 되게 네 제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자세예요. 힘들어요. 다리에 계속 무리가 가고 무릎에도 무리가 갈 수 있어서 여기까지는 항상 일자로 올라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볼게요. 제가 모르는 내용이라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미리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드벤처를 타면 꼭 그런 경우가 있는데 흙길이니까 일어나야 돼 라고 하는 분들 계세요. 크게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스탠딩. 아닙니다. 진짜 스탠딩 안 하셔도 돼요. 당연히 노면이 안 좋을 때 일어나는 거지 평소에 노면이 좋으면 앉아서 쉬세요. 앉아서 가면 돼요. 앉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만 당겨서 이대로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거를 조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 쉬었다 갈까요? 직진 주행을 하다가 선회를 들어가야 된다. 첫 번째로 뭐를 해야 될까요? 혹시 뭔가 딱 생각나는 거. 내가 코너를 시선 처리입니다. 시선 처리요. 네. 코너를 딱 들어간다라고 하면 시선 처리. 브레이크를 예,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이게 코너를 들어갈 거면 제동을 해야 됩니다. 시선 처리는 딱 그 다음에 저희가 딱 들어가면서 시선 처리를 해버리면 앞으로 가죠. 배운 사람.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직진을 그대로 앞으로 가다가 먼저 제동을 합니다. 제동을 하실 때 온로드에서는 상체를 완전히 피면서 제동을 해요. 근데 오프로드는 팔꿈치를 살짝 구부린 상태로 버텨주면서 제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서 네, 제동을 할 때 상체를 왜 피냐? 제동을 하니까 몸이 앞으로 쏠리잖아요. 그거를 버텨주려고 상체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온로드랑 다르게 왜 팔꿈치를 구부리냐? 온로드와 다르게 제동을 하다가 프론트가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여유를 두는 거예요. 이 정도 마진을 두고 미끄러지면 얘를 펴서 받쳐주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립을 이 정도 만들어주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체를 들면서 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받쳐주고 남겨주고 미끄러지면 순간적으로 핸들을 팔만 펴서 받아줄 수 있게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다 펴져 있다 라고 하면 미끄러졌을 때 내가 핸들을 누르는 꼴이 됩니다. 그 미끄러지는 방향 자체를 제가 누르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구부려줘서 이 슬립을 방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먼저 제동하고 바이크를 기울이면서 들어가는데, 바이크를 기울이고 들어갈 때는 저희가 원래 시트에 딱 정 가운데 앉아 있었잖아요. 여기서 엉덩이를 들어서 그대로 바이크를 기울이고 그대로 일자로 앉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트가 가운데 평평한 부분이 있으면 옆에 떨어지는 면, 그쪽 면으로 엉덩이를 옮겨서 앉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그대로 올라와 있을 거고요. 엉덩이는 아까 최대한 앞으로 당겨 앉으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옆으로 대각선으로 앉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너를 돌아가는 만큼, 여기서 돌아가는 만큼 내가 얼만큼 돌려야 되냐 라고 하면 핸들이 돌아가는 거랑 같이, 핸들이랑 내 어깨랑 같이 간다고 생각하고 엉덩이 포지션을 옮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깥쪽 발이에요. 바깥쪽 발을 앞꿈치로 밟고 계셨잖아요. 이걸 이쪽에 하중을 다 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엉덩이랑 이쪽 발에 하중이 다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쪽 패드를 누르면 내가 코너를 바이크를 기울이고 있는데 안쪽을 누르는 꼴이 되는 거예요. 슬립을 더 유도하는 꼴이 되니까 바깥쪽으로 최대한 체중을 다 옮겨서 횡으로 바이크를 수직으로 누르는 느낌으로 자세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꿈치 무릎으로 붙이고 엉덩이 옮기고, 그리고 핸들은 어깨랑 동일하게 돌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팔꿈치 들어져 있고 아까 문고리 그립 그것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의 자세는 이런 식으로
취해집니다. 여기서 안쪽 발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앞으로 뻗으셔도 되고, 사실 저는 엔듀로를 기본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자세를 이런 식으로 취하게 되는데 그냥 편하게 스텝에 올려놓기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올려놓다가 내가 미끄러진다라고 했을 때 발을 들어주는 연습 또 중요하고요. 뭔가 내가 슬립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스텝을 누르고 있는 사람은 발이 깔릴 확률도 높아요. 내가 누르고 있다가 이대로 중심이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중심을 다 옮겨주고 순간적으로 뒤가 미끄러진다라고 했을 때 발을 들어도 내가 전혀 문제가 없게끔 자세를 취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앉은 자세? 네. 늘 이렇게 지면과 자기는 수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네. 일단 이거는 그냥 기본 베이스를 깔고 기본 베이스를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네. 근데 여기서 사실은 아예 또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사실 이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이게 왜곡될까봐 뭔가 질문이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간혹 자세를 이런 식으로 취하기도 합니다. 바이크는 세워놓고 상체를 넣어요. 되게 완전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언제 있냐면 완전 돌만 자갈길로 다 깔려 있을 때 이미 속도도 못 내고 바이크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앞뒤 바퀴가 미끄러진다 라고 할 때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동을 확실하게 해주고 바이크는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핸들을 안쪽으로 돌려서 내가 중심을 안쪽에서 잡아주면서 가는 거고요. 네. 사실 이게 되게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완전 반대되는 얘기니까 제가 방금 했던 얘기에.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면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자세는 바뀔 필요가 있어요. 네. 아까 스탠딩에서도 편한 데서는 그냥 꼿꼿이 서도 상관없다. 근데 노면이 안 좋아지면 앉아야 된다 라고 했던 것처럼 상체도 나중에는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일단은 근데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바깥쪽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앉은 자세에서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선회할 때 브레이킹 방법. 브레이킹 방법이요? 선회할 때요? 이제 선회 직전에. 선회 직전에. 네. 일단 저희가 제동을 할 때 오프로드는 온로드랑 마찬가지로 프론트 브레이크가 제동입니다. 리어 브레이크는 바이크를 안정화시키거나 순간적으로 바이크를 돌려줄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으신가요? 그럼 뭔가 이전이랑 좀 다르게 얘기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리어만 잡고 브레이크를 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사실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이유는 프런트가 미끄러질까봐거든요. 네, 그죠? 프런트가 빠질까봐 앞으로 잡지 말라고. 그래서 리어 브레이크로 잡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말씀. 그 경우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바이크가 일자로 서 있어요. 프론트가 락이 됐어요. 앞으로 밀립니다, 그냥. 사실상. 네, 앞으로 밀려요. 근데 만약에 바이크가 기울어 있어요. 프론트가 락이 됐어요. 그럼 빠져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코너를 들어가기 전에 제동을 하는 거예요. 바이크를 일직선으로 세운 상태에서 제동을 해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일자로 가다가 코너를 들어가려고 기울였는데 속도 빠르다. 여기서 앞브레이크 잡아요. 그래서 앞이 빠지고 그러니까 뒷브레이크만 잡아 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초보자가 처음 시작할 때는 초보자도 리어보다는 프론트가 맞다는 얘기인가요? 네, 어.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은 완전 미끄러운 노면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기본적으로 프론트 브레이크가 제동, 리어 브레이크는 바이크를 안정화시키거나 바이크를 순간적으로 돌려줄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동을 할 때 같이 써주되 프론트의 비율이 더 높다는 얘기죠. 뭐 7대3, 8대2, 뭐 간혹 좀 뭐 비슷해지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나왔는데 코너를 들어가기 전에 바이크를 세우라는 거죠. 세워서 제동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유턴이 나와도 돌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동 포인트는 이렇게. 제동을 많이 못해서 네, 그 코너가 예상보다 깊은 코너에서 그쵸. 속도가 빠질 때 네. 대처를 어떻게 보통 하세요? 그런 상황을 안 만듭니다. 제동을 일단은 그게 확실하게. 먼저고요. 네네네. 제동을 일단은 확실하게. 그게 먼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워서 제동을 확실히 하는 게 먼저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앞뒤 브레이크를 거의 동일하게 밟아줍니다. 네, 프런트랑 리어랑 동일하게. 네, 그런 식으로 밟아서 속도 자체를 그냥 아래로, 그냥 무게중심 아래로 들어가게끔. 프런트만 밟으면 앞으로 빠지고 뒤만 누르면 뒤가 빠지니까 이걸 그냥 같이 줄여준다는 느낌으로 프런트랑 리어랑 같이 밟아줍니다. 이게 왜 GS는 앞브레이크 잡아도 왜 연동이 돼서 뒷브레이크도 네네네네네. 되는데 KTM도 혹시 그게 있나요? KTM도 있고요, 두카티도 있고. 다 두카티는 안 있습니다. 되는데 두카티도 사실 있습니다. 있어요? 왜냐면 돼요? 이 기능이 뭐냐면 응. 코너링 ABS라고 하죠. 네. 코너링 ABS가 있는 차는 다 있습니다. 아, 우리 없어. 그래요? 끄고 타시는 끄고 타시는 거. 아, 네. 그런 거야? 코너링 ABS라는 개념 자체가 아, 그거예요. 아. 프런트 브레이크만 잡으면 하중이 앞으로 가면서 바이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리어도 같이 잡아주면서 어. 차 자체가 일어나는 동작을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음. 코너링 ABS가 있는 차는 대부분 연동인데 코너링 그 연동되는 양이 달라요. GS는 거의 뭐 진짜 조금만 잡아도 뒤에서 잡히는 느낌 바로바로 나거든요. 근데 멀티스트라더나 두카티나 KTM은 그 비중을 조금 더 낮춰놨어요. 앞에 하중을 주는 거를 라이더가 확실하게 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일부러 그거를 리어에 개입하는 거를 좀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뭐 적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를 놓쳤는데 코너를 돌잖아요. 돌아 나갈 때 엉덩이가 앞으로 왔는데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거 상체는 일자로 세워주셔야 돼요. 엉덩이만. 네, 엉덩이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엉덩이만 앞으로 가고 어쩌면 상체는 살짝 뒤로 가기도 해요. 가슴을 들어줘야 내가 시야 확보가 되고 앞에 내가 누르는 포스가 안 생겨요. 그래서 상체를 들어주면서 코너를 들어가게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만 하면 안전자세 코너는 끝입니다. 코너 나갈 때죠 그게. 아니요, 코너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이 자세로 나가죠. 그리고 탈출해서 가속을 하게 되면 상체가 앞으로 조금 더 갈 수 있고요. 뒤로 밀릴 거니까 그것 때문에 상체가 앞으로 가면서 가속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를 조금 더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코너 탈출을 할 때 가속을 하고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상체가 앞으로 가고 가속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아다르고 오다른 건데 몸이 먼저 간다는 거죠. 바이크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바이크가 먼저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컨트롤에서 벗어나니까 항상 몸이 코너를 들어가서 제동하고 들어가서 돌다가 가속할 때 살짝 앞으로 가면서 가속 우 하고 다시 가운데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완벽한가요? 안전자세? 감사합니다. 네. 스탠딩 자세. 아까 이 자세로 주행을 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좀 더 편한 노면이면 뭐 상체를 좀 더 들어서 허리나 뭐 이런 무게 부담이 되는 거를 좀 더 줄여주시면 될 것 같고 코너를 들어갈 때 감속하는 포인트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무게 중심을 낮추면서 감속입니다. 뭐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감속이 아니라 사실 그냥 아래로 낮추면서 감속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게 왜 다르냐면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감속을 하면 프론트에 하중이 안 걸려요. 네. 그래서 요즘 바이크들은 ABS가 들어오거든요. 프론트가 락이 되려고 하면 물론 이걸 끄고 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오히려 프론트가 가벼운데 내가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ABS는 더 빨리 들어오고 제동은 더 안 됩니다. 네. 차라리 무게중심을 그냥 아래로만 내려줘서 앞뒤 바퀴 모두 다 하중이 같이 실리게끔 만들어주면서 제동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엉덩이를 뒤로 빼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앞으로 무게가 쏠려서 강한 제동에 의해서 내가 앞으로 쏠리는 거를 방지하려고 엉덩이를 뒤로 빼는 건데 어드벤처 바이크는 사실 그 정도로 프론트 그립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빠져요. 엉덩이를 뒤로 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제동력이 약하다는 거죠. 네, 사실상.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듯이 제동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코너를 들어가게 되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앞으로 갑니다. 앞에 당겨 앉던 것처럼 앞으로 가면서 엉덩이 앞꿈치로 스텝을 밟고 무릎을 대각선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약간 이 자세가 돼요. 앞꿈치로 밟고 있고 무릎에 들어와 있고 사실 이쪽 다리 떼도 돼요. 이쪽에 패드에다가 무게를 다 실었으니까 올라왔고 팔꿈 상체 들고 있고 일자로
팔꿈치 그대로 올려놓고 이 자세가 됩니다. 코너 자세. 네. 여기서 이쪽 발을 떼도 될 정도로 한쪽 다리로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극단적으로 봅니다. 네. 근데 이 자세에서 코너를 들어가게 되고 코너를 들어가서 탈출을 할 때 이 상태로 마찬가지로 앞으로 조금 더 가면서 가슴, 여기서 가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자세가 되죠. 상체를 아래로, 팔을 아래로 뻗으면서.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안쪽 패거는 제가 무게를 실을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발 모양이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엉덩이를 많이 빼다 보면 앞쪽 패그를 앞꿈치로 밟을 수가 없어요. 꺾여요. 무릎이랑 다. 그래서 살짝 터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쪽에 무게가 다 실렸기 때문에. 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앉으면 코너 자세요. 이대로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까 코너 자세 이거 했던 거 있죠? 여기서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이쪽 패거에다가 무게 똑같이 싣고 안쪽은 힘 빼고 상체는 일자로 세우고 핸들 기울이고. 네. 코너 자세. 이대로 끝났습니다. 코너 자세. 코너에서 급탈출을 할 때 보면 리어로 뒤를 흘려서 네. 그러니까 앞브레이크를 갖다가 잡지 않고 바로 리어 브레이크를 잡아서 흘려서 그냥 바로 탈출하는 경우는 그쵸. 어떤 계기로 봐야 아. 돼요? 리어 브레이크를 쓰는 경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코너를 돌다가 리어 네. 브레이크를 쓰는 경우. 예. 근데 그 경우에는 보통 그러니까 안전성이나 내지는 아니면 네. 뭐 어떤 코너를 좀 더 깊게 돌기 위함이죠. 아, 바이크를 한 번에 돌려주기 위해서 드리프트를 하는 거죠. 사실. 드리프트 되는 리어를 날려서 바꿔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리어 브레이크는 안정성이나 급한 방향 전환이에요 라고 했던 것 중에 네, 들어가는 그게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네네네, 그쵸. 그래서 코너를 들어가다가 조금 더 날려서 탈출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리어 브레이크를 순간적으로 이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밟고 다시 오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게 네. 왜냐면 내가 여기서 이쪽 발을 떼는 순간 여기 발에 힘이 들어가요. 네.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코너를 들어갈 때 미리 뭔가 리어 브레이크 밟고 다시 옮기던지 중간에 바꿀 거면 사실 되게 약한 힘으로도 뒤가 날아가요. 왜냐? 내가 이쪽 발에서 옮기는 순간 이쪽에 패드에 힘이 들어가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리어 브레이크를 꼭 안 쓰고도 리어 슬라이드가 가능합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이 상태에서 코너 돈다 했잖아요. 네, 여기서 네. 돌다가 코너 탈출해서 리어를 날리고 싶다. 악셀을 아니요.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한번 오면 돼요. 이쪽으로 순간적으로 여기를 밟아주면 바이크가 횡으로 그냥 수직으로 힘을 받다가 안쪽에 잠깐 힘이 들어가니까 뒤가 밀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드리프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연습이 필요하네요. 연습이 필요하죠. 근데 그거는 그러면 전면 브레이크는 사용하지 않고 리어만 가지고 여기 흘리는 건가요? 아니요. 전면도 잡아주면. 네, 이게 뭐냐면 결국 저희가 자동차에서도 많이 쓰는데 반성 드리프트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중이 좀 더 앞으로 와줘야 뒤가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돌다가 뭔가 순간적으로 앞으로 가면서 앞브레이크를 안 쓰더라도 앞으로 가면서 이쪽 발에 힘을 잠깐 주고 스로틀을 열면 미끄러지고 그거를 다시 여기서 받아주고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되게 머리로 하면 되게 그러니까 헷갈리죠. 이거 연습을 해보면 네.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상태에서 주행을 하다가 리어 슬라이드를 해보고 싶다. 이 상태에서 바깥쪽 패드를 다 밟고 있잖아요. 네.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가속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여기 잠깐 한번 밟아보는 거예요. 그 연습을. 네, 살짝만 힘을 빼봐도 뒤가 쓱 밀려요.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면서 네,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알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면 네네. 이쪽을 밟을 때 중심이 안쪽으로 가면 안 되죠. 아. 왜냐면 여기서 갔다 오는 시간이 걸리니까 몸은 상체는 몸은 바깥으로 그대로. 나와 있고 이쪽만 잠깐. 힘으로만 힘으로.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앉아서 탈 때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앉아서 탈 때 자세 먼저 취할게요. 이 자세로 평소에 타게 되잖아요. 내리막을 내려가실 때 이 자세 많이 해보실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뒷브레이크 그죠? 네. 앞브레이크 잡지만 앞에 빠지니까 당연히 빠지지. 엉덩이가 뒤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리막을 내려가실 때 이 자세로 그대로 내려가시면 돼요. 네, 이 자세에서 프론트 브레이크 쓰면서 내려가세요. 프론트 브레이크, 리어 브레이크 같이 쓰면 앞에 하중이 있어야지 멈추죠. 네. 내리막에서 엉덩이 뒤로 뺀다?
그럴 조건은 내리막을 내려가다가 순간적으로 저희가 드롭이라고 표현하는데 뚝 떨어지는 코스, 갑자기 앞바퀴가 뚝 떨어지는 코스, 거기서 잠깐 뒤로 빼고 다시 가운데로 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내리막을 내려가실 때도 아까 앉은 자세, 엉덩이 앞으로 당겨 안고 팔 올려놨던 이 자세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가시되,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제 경사도가 없어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바이크가 아래로 지금 내려간다는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상체를 살짝 더 들게 돼요. 지면이랑 일자를 만들려고. 네. 상체만 살짝 뒤로 가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팔꿈치가 다 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프론트 브레이크를 잡다가 순간적으로 미끄러지면 내 무게중심 변하지 않고 팔로 피면서 제동 그립을 찾아주게끔 해줘야 되니까 아까 앉은 자세 타다가 살짝 이 상태로 내리막을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내리막에서 코너는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평지에서 우리가 코너를 들어가기 전에 가장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거, 제동을 해야 됩니다. 일직선으로 세운 상태에서 제동을 해놓고 내리막에서 코너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프론트 브레이크를 살짝 풀면서 기울이고 다시 세워서 브레이크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달라지는 거는 아까는 코너에서 내가 기울였다가 가속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내리막에서는 사실상 내리막 때문에 그냥 앞으로 가는 힘이 있죠. 그래서 프론트 브레이크, 리어 브레이크 같이 쓰면서 내려가다가 순간적으로 바이크를 기울여야 될 때만 풀렀다가 다시 감속하면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내리막 코너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리막 코너를 내려갈 때 아까 똑같이 엉덩이 조금씩 뭉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쉽죠? 내리막. 네. 이게 기본 자세를 제대로 바탕을 깔아놓으면 내리막이든 오르막이든 그냥 그 자세로 크게 변동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리막을 내려가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이게 떨어지는 내리막이 계속 연속된다라고 하면 계속 뒤로 순간적으로 내려주고 다시 앞으로, 내려주고 앞으로, 내려주고 앞으로 를 반복하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내려줄 때는 당연히 프론트 브레이크 떼야 되고요. 네. 앞바퀴가 떴다가 떨어질 때 내가 걸고만 있어도 앞바퀴는 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드롭을 할 때는 놔줬다가 다시 잡고, 놔줬다가 다시 잡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시선이 꽂히면 안 되겠죠. 내가 코앞만 보고 가면 그 앞에 드롭인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그 앞에 한 번 더 확인하고 내가 드롭이 있으면 저 드롭을 하고 나서 어디서 제동할 건지까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내리막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선 처리를 하면서 내가 어디서 바이크를 세워서 제동할 건지가 가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앉은 자세로 내리막을 내려가는 거는 여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기본적으로 저는 내리막을 내려갈 때 요철이 많이 없잖아요. 그럼 앉아서 내려가요. 발 닿기도 편하고 뭐 대처하는 능력이 좀 더 쉬우니까 앉아서 하게 되고요. 스탠딩으로 내리막을 내려가는 경우에는 이 자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본 자세에서 내리막을 내려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엉덩이를 뒤로 빼지 않습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면 프론트 그립이 또 빠져요. 그래서 다시 가운데, 내가 섰을 때 차가 그냥 같이 눌릴 수 있는 포지션으로 계시면 돼요. 내가 뒤에 있으면 뒤만 계속 그러겠죠. 그래서 같이 누를 수 있는 이 위치에서 제동하면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내려가다가 드롭이다 쭉 다시 내려가다가 쭉 다시. 그리고 내리막이 더 빨라지잖아요. 만약에 내가 빨리 내려가고 코너를 돌 거고 뭐 뱅킹을 탈 거다, 앞으로도 갑니다. 사실 가속하면서 내려가는 경우는 오히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너무 헷갈리게 해드린 것 같은데 가운데서 타시고 드롭에서는 순간적으로 뒤로 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미끄러운 노면, 그렇죠. 너무 미끄러운 노면에서 내리막을 내려가는데 뒤가 자꾸 좌우로 흔들린다 라는 말씀이신 건데, 일단 그런 코스 꼭 가셔야 되나요? 거의 쉽지 않은 코스인 거죠 일단은.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감사합니다. 뒤가 움직인다 라는 조건이 되려면
핸들을 조향을 하든 사실은 뒤가 그렇게 흔들리면 핸들 조향으로도 잘 안 되고요. 바이크가 기울어야지 움직입니다. 뒤는. 그죠? 아니면 앞에 하중이 다 쏠려서 뒤가 그냥 떠 있는 거 마냥 움직이든지. 그래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사실 1차적으로 저는 그 코스를 안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가 만약에 너무 흔들린다라고 하면 바이크를 세우는 거 연습을 하시고 리어 락이 안 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리어 락이 안 되는 락이 된 게 아닌데 흔들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진짜 미끄러운 도면이 아니면. 네. 그래서 리어 락을 안 걸고 그냥 물어주는 느낌? 그냥 저항감만 주면서 얘가 어느 정도 굴러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 앞뒤 그립이 빵이 되는 게 아닌 거죠. 슬립이 안 되게끔 만들어주시면 그거는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면 엉덩이를 조금만 더 뒤로 빼주시던지. 네. 너무 앞쪽에 다 쏠려서 뭐 이렇게 가면 당연히 뒤는 흔들릴 수 있는 거니까 살짝 뒤로 앉거나 뭐 상체를 좀 더 세워주거나 해서 해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르막도 설명을 드릴게요. 앉은 자세에서 오르막 올라간다. 내리막이랑 똑같습니다. 사실 엉덩이 위치 안 바뀌어도 돼요. 여기서 그냥 스로틀 유지하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포인트는 내가 시선 처리를 먼저 해줘서 내가 어디서 스로틀을 열 건지 미리 준비를 하고 상체는 어느 정도 앞으로 올 수 있겠죠. 네. 경사가 오토바이가 앞으로 오니까 사람 몸은 좀 더 앞으로 가줘야 수직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상태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립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상체를 세우고 그래도 떨어지네 뒤로 가면서 그립을 찾고 다시 그립이 생겼으면 앞으로 와야죠. 조향도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르막을 올라갈 때 가장 안 좋은 자세 뒤에 들이치겠다고 이거 제일 안 좋습니다. 사실 나중 가서 진짜 뭐 타이어 내가 하중을 정확하게 줄 줄 알고 뭐 트라이얼 테크닉을 제대로 갖췄다라고 하면 뭐 나을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에 내가 스로틀을 맞추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세는 조금 더 그냥 고정이나 크게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부드러운 스로틀과 뭐 시선 처리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탠딩 자세에서 똑같이 여기서 어필을 올라간다라고 하면 사실 이 정도만 앞으로 가주면 됩니다. 여기 기본 자세에서 우리가 가속할 때 앞으로 갔던 것만큼 어필에서도 똑같이 가주면 되는데 어필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작 지점이에요. 어필에서 시작 지점에서 보통 흔들려요. 대부분 뭐냐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는 거죠. 어필을 시작 부분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세가 그대로 이대로 가요. 네.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에서 상체를 살짝 앞으로 가줍니다. 그러면 바이크가 앞으로 가다가 올라갈 때 내 몸이 이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앞으로 가주면서 바이크 자체만 움직이고 내 무게중심은 변하지 않게. 그래야 내가 스로틀 조작도 편하게 할 수 있고 무게중심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그거를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탠딩으로 올라가다가 올라갈 때 경사면이 바뀔 때 앞으로 가주는 거.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올라가면서 속도가 유지된다 하면 다시 가운데로 와야겠죠. 네. 이미 경사가 바뀌었고 내가 그립이 나오면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핸들 조향을 하게 되면 뭐 어필 올라가다가 순간적으로 어필에서 코너면 기본적으로 바이크를 기울이는 순간 돌아요. 노면은 떨어지는 노면에서 바이크가 기울었으니까 미끄러지죠. 그래서 직발에서 속도를 좀 더 탄력을 살려주고 기울이는 거예요. 스로틀을 안 열고 기울였다가 다시 열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가다가 바이크를 기울이면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직발에서 더 당겨서 순간적으로 놨다가 다시 열고 놨다가 다시 열고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로틀을 처음 연습하실 때 어필이 잘 안 되시잖아요. 최대한 얘가 변동폭이 심하지 않게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스타트를 출발을 붕 시작했으면 붕 하고 올라가게끔. 네. 내가 스로틀을 유지하고 그냥 방향주행만 하면서 올라갈 수 있게끔 처음에 먼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게 자유자재로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끊었다가 다시 열고 끊었다가 다시 열고 이 단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업다운힐에서는 사실 경사면을 따라서 포지션이 앞뒤로 움직이는 거가 주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어필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가거나 다운힐이라고 해서 뒤로 다 빼거나가 틀렸다는 거예요. 네. 경사도가 정말 막 수직이다 라고 해서 갈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딱 닿는 면에서. 그럼 닿고 나서 다시 와야죠. 그래야지 내가 핸들 조향이 되고 무중심이 앞뒤가 맞아지니까. 네.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르막에서는 내가 몸을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조금씩 움직이되 순간적으로 결국에는 크루징이 되고 나면 가운데로 온다. 그리고 어필 다운힐을 외로 그냥 기어 변속 같은 거에 좀 뭐 팁 같은 게 있나요? 아, 기아 변속이랑 브레이킹. 그럼 브레이크를 제가 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앉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조작을 스텝을 밟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조작이 된다 라고 하면 세팅이 조금 잘못된 겁니다. 일단 앉은 상태에서 스텝에 발을 올려놓고 뒷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없어요. 없어야지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드벤처로 오프로드를 탈 거다, 오프로드 바이크를 타면 기본적으로 스텝보다 리어 브레이크가 앞으로 올라와 있는 게 좋습니다. 수평이거나 수평보다 위로. 그 이유는 스탠딩 자세에서 제동을 해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아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탠딩 자세 때문에 스텝보다 앞으로 위로 올려서 밟는 거고, 밟으실 때 스탠딩 자세 밟고 치면 이거를 그냥 수직으로 밟으면 되게 미세 조작이 어려워요, 처음에. 그래서 저는 차체에다가 앞꿈치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밟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차 여기 클러치 면에다가 얘를 붙여서 여기를 쓸어 내리면서 밟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미세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앉은 상태에서 타실 때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발을 전체를 들어서 밟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앞꿈치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동을 할 때 다리로 밟아주시고, 옮겼을 때 앞꿈치로 다시 스텝을 밟는 거. 간혹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갔을 때 이렇게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또 마찬가지인데 편한 도로를 갈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뭔가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험로에서도 이렇게 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타다가 딱 그 돌 같은 거, 나무 뿌리나 그거에 부상을 입기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리어 브레이크는 전체로 들어서 밟으시면 되고, 스텝으로 다시 올라갈 때는 앞꿈치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앉아서 탈 때 리어 브레이크의 팁은 좋은 타이어 쓰는 게 팁입니다. 좋은 타이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찰력이 높은 타이어를 쓰면 제가 세게 밟아도 리어 브레이크가 락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리어 타이어가 암호가 심하거나 뭐 공기압이 많거나 그러면 제가 조금만 밟아도 뒤가 락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자이면 초보자일수록 더 좋은 타이어를 끼라고 추천을 드려요. 네. 뭐 초보자니까 공기압 신경 안 써도 돼. 전혀 아니죠. 초보자니까 더 신경 써야 돼요. 네. 차라리 뭔가 이거를 내가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은 공기압 뭐 20이나 30이나 내가 맞춰 타지 뭐가 되는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직 이것도 미숙한데 쭉 하면 락이 돼. 막 계속. 그래서 뒤에 제가 찍어보면 한 40psi에 들어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동을 내가 뭔가 제대로 연습하고 싶다 하면 타이어부터 좋은 거 끼시고, 공기압 조절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기압은 어느 정도로 하는 그죠? 게 공기압은 이거는 그냥 제가 그 해외에 크리스 버치라고 어드벤처 조금 타는 분이 있는데 네, 그 사람 말을 조금 빌려서 할게요. 오프로드를 타실 때, 어드벤처로 타실 때 일단 공기압이 이 정도 넣으세요. 이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왜냐면 타이어마다 그 강도가 달라요. 그리고 똑같은 타이어라도 열 먹었던 타이어랑 새 타이어랑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건 내가 눌러보면서 익혀야 돼요. 결국엔 정확한 PSI는 없는데 기본으로 깔고 가신다고 하면 20에서 30 정도를 추천드려요. 네.
정말 극도로 많이 내린다라고 하면 20 정도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그냥 도로도 타고 임도 그냥 잠깐 들어갔다 나올 거다 그러면 20 후반, 30 초반 뭐 이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보실 때는 항상 중요한 거는 비가 오는지, 그러니까 날씨, 외부 요인에 따라서 공기압이 또 조금씩 바뀌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쏘는 코스인지 천천히 갈 건지를 생각하시면서 공기압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28, 뒤에 24, 뭐 그 정도 맞춰서 타면, 그리고 내릴 때 같이 내리고요. 24, 20, 뭐 한 24, 18,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합니다. 뒤에가 더 적어야 되거든요. 아, 그쵸. 저희 그 어드벤처 오토바이 근처에 기본적으로 세팅값이 뒤가 더 많게 돼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38, 42, 뭐 이런 식으로. 네, 그쵸. 뭐 기본 그냥 매뉴얼상은 그런 식으로 투기가 돼 있는 경우가 남도 있는데, 한 중간 정도로 되는 대로 그 기준은 그냥 한두 시간 놀고 되는. 이 차를 만든 브랜드가 아, 어느 정도의 그립력과 마일리지까지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는 오프로드 탈 때 그렇다고 해서 뒤가 더 많아야 되냐라고 하면 완전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건 사실상 마일리지와 어느 정도의 전자장비와 이 차의 포지션을 다 계산해서 이 정도는 나오면 돼 라고 해서 나온 거니까, 사실 뭐 취향에 따라서 뒤가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 타이어는 조금 더 많이 넣고 뒤는 좀 빼는 편입니다. 네, 앞은 쉽게 타이어 펑처가 날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조절합니다. 그리고 타면서 노면에 뭔가 돌이나 펑처가 날 확률이 적다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빼기도 하고요. 거의 뭐 제가 이걸 말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10 초반까지도 뺍니다. 10 PSI 초반까지 빼죠. 우리 선생님의 클러치, 이 반클러치나 어필 클러치나 아. 다운힐 클러치나 네. 클러치에 대한 그 아. 느낌을 조금만 좀 예. 알려주시면. 클러치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드릴게요. 클러치는 기본적으로 오프로드에서 타실 때 한 손가락입니다. 무조건. 그냥 무조건은 아니고, 내가 테크니컬적인 뭔가를 조작한다, 아니면 어필해서 뭔가 미세한 컨트롤이 필요하다, 무조건 한 손가락으로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뭐 바이크를 정차시, 정차할 때는 뭐 네 손가락으로 잡든 두 손가락으로 잡든 상관없죠. 그럴 때는 편하게 쓰시는데, 내가 뭔가 테크닉을 연습한다 라고 하면 한 손가락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유는 두 손가락으로 하면 편해요. 가볍고. 대신 미세 조정이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제자리 턴 같은 거를 연습을 할 때 바이크를 기울이잖아요. 만약에 두 손가락이나 네 손가락으로 잡았다고 칠게요. 네 손가락으로 잡으면, 여기 클러치 네 손가락으로 잡을게요. 네 손가락으로 잡으면 기울었을 때 스로틀을 못 열어요. 이걸 놓으면 바이크는 넘어지니까. 그래서 한 손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한 손가락으로 잡아야지 바이크가 기울었을 때 이걸 이 상태에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스로틀 열면 리어가 그냥 슬라이드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치킨 턴이고 뭐 슬라이드 턴이고 베어 턴이고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손가락이 그냥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 손가락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럼 기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거를 기르셔야 되고 악력도 같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혹 있으세요. 어드벤처를 잘 타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운동을 하고 있다고. 네, 사실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거죠. 네, 그렇지 조정은 한 손가락. 그래서 손가락이 비교적 짧거나 간혹 중지가 더 편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중지로도 해도 상관없고요. 하면서 피로도에 따라서 저는 바꿔요. 그래서 한 손가락으로 하되 검지로 최대한 뭐 많은 테크닉을 하는데 일부러 피로도를 줄이려고 중간에 손가락을 바꿔서 쓰기도 해요. 별로 미세한 컨트롤이 필요하지 않는 데서는 뭐 가운데 두 개를 하기도 하고 뭐 하나만 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저의 포인트는 무게중심을 가운데 두는 것과 피로도를 최대한 줄이는 것가 포인트입니다. 되게 감당하기 힘든 내리막길 내려갈 때 시동 끄고 클러치 써서 내려가라고 네. 들었었는데, 네. 그건 어떤 원리로 클러치 시동 꺼진 상태에서 클러치를 쓰라는 건가요? 일단은 너무 저한테 부담되는 내리막에서 시동 끄고 내려가는 거 저 완전 찬성이에요. 진짜. 왜냐면 감당 안 되는 내리막 어거지로 연습하지 마세요.
그냥 내려서 내려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니까 그냥 내려서 내려가시고 연습을 차라리 좀 더 낮은 경사에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원리 자체는 저희가 1단 넣으면 바이크 안 움직이죠. 뒤에 기어가 물려 있고 엔진이랑 그냥 편하게 엔진이랑 리어 휠이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기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클러치를 잡으면 사실 제가 정비사가 아니라서 정확한 메커니즘은 모르지만 클러치를 잡으면 리어 휠이랑 기어랑 분리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하나의 판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어 휠이랑 1단 기어를 넣으면 딱 붙는데 이 상태니까 엔진은 시동이 꺼져 있죠? 안 돌아요. 뭐 어거지로 하면 돌 수 있겠죠. 그게 강제 시동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거지로 붙어 있는 거를 클러치를 잡으면 순간적으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니까 얘가 편하게 돌다가 다시 저항이 걸리고 돌다가 저항이 걸리고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엔드로 바이크나 이런 바이크는 간혹 시동이 걸려요. 그래서 그 저항에 뒷바퀴를 굴려버려서 뒷바퀴가 구르면서 엔진을 걸어버리는 거죠. 네,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저희는 킬 스위치라는 게 있잖아요. 킬 스위치로 걸어놓으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클러치랑 앞브레이크랑 같이 잡으면서 내려가시면 돼요. 근데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는 얘는 놔야지 제동이고 얘는 잡아야지 제동이라는 것만 기억하면서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타일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조금만 뒤로 가주세요. 예. 제가 돌아야 되니까 많이들 하시는 스타일은 이 상태에서 돌리다가 이런 식으로 돌리잖아요. 사실 정확한 자세로 근력이 있고 클러치 컨트롤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GS나 뭐 KTM이나 두카티나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네. 네. 이런 것처럼 예, 기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어필하는 건데, 예, 좀만 쉬었다가 이게 결국에는 그냥 모인 김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자리 턴을 하실 때 발을 옆으로 뻗는 건데 옆으로 뻗되 살짝 앞으로 뻗는 게 중요합니다. 내 무게 중심은 핸들이랑 같이 얘가 떨어져 있는 이 핸들의 그 중심축으로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이크를 일단 기울이는 게 먼저겠죠. 바이크를 기울일 때는 발 모양이 이쪽에서 발 모양 한번 보시겠어요? 발을 마냥 옆으로 뻗는 게 아니라 발 앞꿈치를 바깥쪽으로 45도 각도로 벌려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이 상태에서 버티는 힘보다 앞꿈치가 바깥으로 뻗어 있는 상태에서 버티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더 많이 버틸 수 있고, 그래서 발을 뻗는 거고요. 여기서 뻗었으면 핸들을 끝까지 다 돌리고요. 클러치는 한 손가락으로 잡고 기울입니다. 이 자세가 나오셔야 돼요. 이 자세가 나온 상태에서는 클러치를 조금만 열면 돌아요. 이런 식으로 돌다가 내가 바이크를 뭐 세우고 싶다, 그만 돌리고 싶다, 그럼 바깥쪽 패서 살짝 밀어주면 바이크가 일어나는 거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냥